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미 육군 공병단에서 20년간 일한 항만 전문가입니다. 그런 저를 울릉도의 작은 섬으로 이끈 건 바다 한가운데 공항을 짓겠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도 3일을 기다려야 해요. 그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의 불굴의 의지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던 이 프로젝트. 그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었고, 저는 그 기적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다를 넘어 하늘로 향한 울릉도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로렌스입니다. 미 육군 공병단에서 20년간 항만과 방파제 건설을 담당했죠. 루이지애나 허리케인 복구부터 알래스카 해안 방파제까지 세계 곳곳의 까다로운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2024년 12월 워싱턴 DC 본부에서 열린 국제해양건설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한국 DLENC의 발표를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수심 30m 바다 한복판에 공항을 건설한다고요? 불가능해. 옆에 앉은 독일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한국이라지만 이건 무모하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발표 자료 속 설계도를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6,400톤짜리 케이슨 30개를 210km 바다를 건너 운송한다니 이런 도전은 미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하자 김현수 현장 소장님이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21개의 케이슨 설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국 기술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겠다고 말이죠. 컨퍼런스가 끝난 뒤 김 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기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이세요? 김 소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미 육군 공병단의 경험이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3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미국 곳곳의 건설 현장을 누볐지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타면서 처음 만난 울릉도 주민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보세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제 아들이 15년 전에 급성 맹장염에 걸렸을 때예요. 태풍 때문에 배가 3일 동안 못 떴거든요. 사진 속 젊은 남성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헬기로 후송했는데 그때까지 견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다른 할머니도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6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날씨가 나쁘면 며칠씩 꼼짝 못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그냥 체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공항이 생긴다고요? 중년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서울 가서 손자들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할머니,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제가 확신에 차서 답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정말요? 외국 아가씨도 그렇게 말하니까 믿음이 가네요. 배가 울릉도에 가까워질수록 바다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깊고 푸른색에서 점점 더 진한 남색으로 변하는 걸 보니 정말 깊은 바다구나 싶었습니다. 여기 수심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선장님이 답했어요. 평균 25m, 깊은 곳은 35m까지 나와요. 화산섬이라 해저가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미국 동부 해안의 완만한 대륙봉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공항을 짓는다니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드디어 울릉도 사동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거대한 케이슨들이 성벽처럼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말문이 막혔어요. 저게 다 케이슨이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을 때 마중 나온 현장 직원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21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각각 아파트 10층 높이만 한 거예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미국에서 20년간 일했지만 이런 규모의 해상 구조물은 본 적이 없었어요. 주민들이 항구에 나와 저를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박사님이시죠? 우리 공항 만드는 걸 도와주러 오셨다며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 대답에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현장 숙소에서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야. 한국 사람들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이 놀라워.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안전한 거야? 바다 한복판에서 일하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여기 기술자들은 정말 전문가들이야. 미국에서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딸아이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바다 위에 공항을 만들 수 있어요? 응,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사람들이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거야.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 울릉도 주민들의 간절함과 한국 기술자들의 자신감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곳에서 진정한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현장에 본격 투입된 첫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 현장 사무실에서 열린 조회를 보니 한국 건설 현장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어요. 오늘 해상 기상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팀 박성민 차장이 상세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파고 2.5m, 풍속 초속 12m, 작업 가능 시간 6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 작업을 중단했을 텐데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일상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오늘 울릉도 해상 환경을 직접 경험해 보시죠. 김현수 소장님이 저를 작업선으로 안내했어요. 바다 위에서 바라본 울릉도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직으로 솟은 절벽과 깊푸른 바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인간이 만든 거대한 구조물들이 자연과 맞서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기 수심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해양조사팀 이동욱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평균 27m, 최대 깊은 곳은 33m입니다. 게다가 해저 지형이 거의 수직 절벽이라 일반적인 해상 공사와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죠. 정말 그랬어요. 미국 동부 해안의 완만한 경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허리케인 복구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 케이슨 설치가 가능한 거죠? 제가 의아해하자 구조설계팀 박진우 팀장이 컨테이너에서 거대한 설계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만의 노하우입니다. 설계도 위에는 복잡한 계산식과 구조 분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0년 빈도 파랑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했어요. 200년 빈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100년 빈도가 최고 기준이었거든요. 네, 미국 기준보다도 2배나 까다롭게 적용했습니다. 박 팀장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였죠. 울릉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해양 실험실로 이동해서 파도 시뮬레이션을 보는 순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수조 안에서 인공 파도가 케이슨 모형을 덮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높이 15m 파도를 재현한 실험입니다. 수리실험팀 정현우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 태풍 상황보다도 더 극한 조건이죠. 모형 케이슨이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케이슨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안정성이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을 때 정 박사가 케이슨 내부 구조를 보여줬어요. 벌집 구조를 응용한 파력 분산 설계입니다. 파도의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거죠.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미국에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설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장 식당에서 다른 외국인 기술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모두들 한국 기술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건데 이런 정교한 해상 공사는 처음 봐요. 하인츠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르웨이에서 20년간 해상 플랫폼 건설을 했지만 이 수준의 정밀함은 라르스 기술자도 혀를 내둘렀어요. 오후에는 2024년 태풍 피해 현장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흔적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이게 태풍이 지나간 자리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을 때 복구작업팀 장영호 팀장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틀 동안 최대 파고 12m의 파도가 몰아쳤어요. 미국이라면 벌써 공사를 포기했을 상황이죠. 사진 속에는 매립지 일부가 유실되고 사석들이 흩어진 참담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구가 가능했나요? 제가 의아해하자 장 팀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태풍이 지나간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완전히 복구된 현장을 보니 한국 기술자들의 불굴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현장 사무실에서 야간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분위기는 정말 진지했어요. 내일 기상 예보가 좋지 않습니다. 기상팀에서 보고했어요. 파고 4m까지 올라갈 예정이에요. 작업 중단해야겠네요. 제가 말했을 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김 소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고 5m까지는 작업 가능해요. 미국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일상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해양 건설 기술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간 조명 아래 케이슨들이 바다 위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정말 바다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미국에서 20년간 쌓은 경험과 자신감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국 기술자들의 제자가 되어 겸손하게 배워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포항 영일만 케이슨 제작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높이 28m, 길이 38m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고대 거인들의 무덤 같았어요. 이게 정말 물에 뜨나요? 제가 물었을 때 제작팀 황성민 팀장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예술 작품이에요.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바다와 싸우는 전사죠. 정말 그랬어요. 케이슨 내부의 벌집 구조를 보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파도의 힘을 분산시키는 파력 분산형 설계라니 미국에서도 본 적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20년 동안 항만 건설을 해왔지만 이런 설계는 처음 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황 팀장님의 표정이 뿌듯해졌어요.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16,400톤짜리 케이슨을 이동시키는 IPCCV 장비를 보는 순간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96개의 유압잭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마치 깃털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한국 기술의 정교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4시간 만에 40m를 이동시킵니다. 장비 조작사 이창호 씨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죠.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정말이었습니다. 미국군 공병단에서 배운 정밀함보다도 더 정밀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완벽주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야간 작업 현장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거대한 케이슨 주변에서 개미처럼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품질관리팀 정수진 차장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이 케이슨 하나하나가 울릉도 주민들의 희망이니까요. 그날 밤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모든 기술이 여기서는 기본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기술력과 정신력은 정말 경이로워요. 케이슨 제작 현장에서 보낸 3개월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케이슨 첫 운송날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이 거대한 도전의 진짜 시작이었죠.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210km 예인선으로 끌고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날씨가 완벽해요. 해상운송팀 김태현 팀장의 안도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파고 1m, 이런 날씨는 한 달에 10일도 안 돼요. 정말 그랬어요. 울릉도 해상운송의 까다로움을 3개월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연이 허락해야만 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말이죠.
거대한 케이슨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16,400톤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마치 거대한 배처럼 물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은데요? 제가 물었을 때 선장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인간의 속도예요. 자연을 존중하는 속도죠. 시속 4km로 52시간 동안 항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미국이라면 벌써 빠른 배로 끌고 갔을 텐데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우리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항해사 박영준 씨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한 번 실수하면 몇 개월의 노력이 물거품이니까요. 중간에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항해를 중단해야 했을 때의 긴장감은 잊을 수 없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거대한 케이슨과 함께 6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다의 전문가예요. 김 팀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제게 안정감을 주었죠. 정말 그랬어요. 한국 해상 운송 기술자들은 바다를 읽는 진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울릉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작은 섬 주민들이 항구에 나와 손을 흔들며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김영수 할아버지의 외침이 들렸어요. 우리 공항 재료가 도착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케이스는 단순한 건설 자재가 아니라 울릉도 주민들의 꿈이 담긴 희망의 상징이라는 걸 말이죠. 미국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는 보기 힘들 거예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 바다를 읽는 기술자들, 그들은 진짜 바다의 전문가다. 미국에서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섬세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수심 30m 해저 작업을 직접 보는 날이 왔습니다.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울릉도 해저는 가파른 경사면과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케이슨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해저작업팀 최민석 팀장이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이미 21개의 케이슨을 완벽하게 설치했어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GPS 좌표를 이용해 1mm 오차 없이 6만 톤의 사석을 투하하는 작업을 보니 한국 기술의 정밀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이 정도 정확도는 쉽지 않은데요. 제가 감탄했을 때 측량팀 한지원 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주의자들이에요. 99%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해저 30m에서 작업하는 잠수부들을 보는 건 정말 숨막히는 경험이었습니다. 김대호 잠수사가 수중에서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사석들을 하나하나 정렬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예술가 같았어요. 기계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잠수작업팀 이성호 반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손과 눈이 필요한 거죠. 드론과 잠수부가 협업하는 시스템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수중 드론이 실시간으로 해저 상황을 전송하면 잠수부가 그에 맞춰 정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시스템입니다. 기술개발팀 정현우 박사님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인 기술이에요. 해저 작업을 4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미국 군 공병단에서 20년간 일했지만 이런 정교한 해저 작업은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현장이네요. 제가 말했을 때 최 팀장이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건설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날 저녁 현장 사무실에서 작업 일지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모든 기술이 여기서는 기본이고 한국 기술자들은 그 위에 창의성과 완벽주의를 더한 것 같았어요. 내가 이런 장면을 직접 보다니. 혼자 중얼거렸을 때 옆에서 일하던 젊은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박사님도 이제 우리 팀의 일원이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저도 이 위대한 도전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2024년 겨울, 울릉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고 8m의 거대한 폭풍이 3일 동안 현장을 강타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극한 상황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작업 중단하고 대피하세요. 현장 안전관리소장 박철민 차장의 긴급 방송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케이슨들은 괜찮을까요? 이수영 소장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자신들의 작업을 걱정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 현장을 확인하러 나갔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매립지 일부가 유실되어 있었고 3개월간 쌓아 올린 사석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절망스럽게 물었을 때 김현수 소장님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포기라는 건 없어요. 다시 하면 되는 거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이라면 보험 문제부터 따지고 공기 연장을 요구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새벽 5시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근성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어요.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을 때 복구 작업팀 장영호 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에 익숙해요. 포기하는 법을 몰라요. 여름 태풍 시즌에는 더욱 극한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뒤 매립지 보강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전쟁 같았어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제가 지쳐서 말했을 때 옆에서 일하던 젊은 기술자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어려운 건 앞으로예요. 그 말에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면서 저도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어느 날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이기는 한국해양건설의 의지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자연이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김 소장님의 말처럼 한국 기술자들은 자연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폭풍 속에서도 케이슨들이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나도 이 팀의 일부야. 이것은 내 사명이기도 해. 극한의 자연과 맞서 싸우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진정한 도전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2025년 5월 마지막 30번째 케이슨이 설치되는 날이었습니다. 3년간의 고된 여정이 드디어 끝을 보는 순간이었죠. 울릉도 주민들이 항구에 나와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우리도 세상과 연결되는구나.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체념 섞인 표정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울릉군수님이 직접 나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섬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공사를 해낸 거잖아요. 케이슨 설치가 완료된 현장을 바라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거대한 성벽이 세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매립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은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을 이장님의 말씀에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울까지 7시간이 걸리던 여행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았어요. 현장에서 만난 젊은 엄마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이제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미국에서도 이런 기술력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동료 기술자들에게 말했을 때 모두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해양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울릉도 특산물인 오징어를 주민들이 직접 구워주며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을 때의 따뜻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젠 우리도 손자들 얼굴 자주 볼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기적을 직접 봤어. 이건 정말 세계사에 남을 성취야.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응.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야. 제 대답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2028년 3월 울릉공항 개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년간의 긴 여정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제 솔직한 심청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세계의 교과서가 될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4년 전 미 육군 공병단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완성된 활주로 위에 서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길이 1200m, 수심 30m 바다를 메워 만든 기적의 땅이었어요. 첫 시험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수영 소장님이 다가와 인사했을 때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00년 빈도 설계 기준 16,400톤 케이슨 30개, 210km 해상 운송까지. 김영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우리도 이제 하늘길이 생겼어요. 서울 가는 게 꿈이 아니게 됐어요. 4년 전 체념에 가득했던 그 얼굴에 이제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60년간 배로만 오갈 수 있었던 섬에 드디어 하늘길이 열린 거죠. 울릉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만든 이 공항에서 독도까지 한눈에 보이다니 정말 의미 깊은 일이었어요. 미국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기자가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을 미국에도 전파하겠다고 말할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해양 기술의 위대함을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으니까요. 마지막 날 현장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의 아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4년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송해 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억은 평생 제 가슴에 남을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울릉공항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파란 바다 한복판에 펼쳐진 하얀 활주로, 그 위로 떠오르는 첫 민항기의 모습까지.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옆자리 승객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그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미국에 도착해서 공항 건설 전문가들에게 발표할 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일을 해냈다고요? 정말 믿기 어려워요. 믿으셔야 해요. 저도 직접 봤거든요. 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울릉도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그 작은 섬 주민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4년 전 미국을 떠날 때는 한국 기술을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도전 정신과 울릉도 주민들의 간절한 꿈이 만나 탄생한 기적의 결실이죠. 언젠가 제 손녀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할머니는 바다 한복판에 공항을 만드는 기적을 직접 봤단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어. 그때 그 아이의 눈이 반짝일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설레어요. 한국의 위대함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는 그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그 작은 섬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뛰어난 기술력이 만들어낸 하늘길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었으니까요. 미 육군 공병단에서 20년간 일했던 저도 한국에서 진정한 기술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의 기술은 이제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는 분명히 울릉공항의 이야기가 쓰여 있을 거예요.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곳에서 피어난 꿈,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